자, 이제 원자와 전기력 페이지 74페이지가 봐. 이 부분은 이거 새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선택 과목이 좀 줄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물리하고 화학이 어렵다 보니 물리화학을 동시에 선택하는 애들이 없을 거라는 그런 걸 판단했나 봐. 그래서 물리학에도 똑같은 게 들어있고 화학에도 똑같은 게 들어있어. 얘네는 물리화학을 동시에 지금 나한테 배우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돼요. 이게 이만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리뷰한다 생각하고 여기를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여기 이제 돌턴 이런 거 빠져야죠. 돌턴 빠지고 톰슨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톰슨의 원자가 나오죠. 리뷰한다 생각하세요. 자, 톰슨의 원자는 무슨 실험을 했지? 음극선 실험을 했죠. 톰슨의 원자는 음극선 실험을 했어. 음극선,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지. 기억나죠?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실험을 하니? 그림자 실험을 하죠. 자, 이건 다 했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결과부터 얘기할게. 그림자가 이렇게 십자가를 조금만 골랐더니 이렇게 해서 확대되더라는 거야. 그 뭘 알 수 있어? 직진하더라. 직진성. 음극에서 튀어나오는 어떤 애가 있는데 선이 있는데 걔가 직진하더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바람개비 실험을 했지. 금박으로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음극에서 쬐었더니 얘가 피글피글 돌더라는 거야. 아, 뭔가 와서 부딪혔구나. 입자를 갖고 있구나. 입자성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입자성의 다른 뭐예요?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어라, 선인 줄 알았는데, 광선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입자가 있더라는 거지. 입자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기장에 반응을 하더라는 거야. 전자기장에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 갖다 놨더니 얘가 어디로 휘어요?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휘더라는 거야. 아하, 얘 뭐예요?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얘를 갖다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 전자가 이렇게 명명을 했다 그랬죠. 일렉트론이다. 그리고 톰슨은 뭐라고 모델을 제시했냐면 요렇게 플럼 푸딩 모델이라고 했죠. 여기다 이제 어떻게 된다고? 전자가 콕콕콕 박혀있는 것 같은 이런 구조예요. 기억나지? 그리고 요 바깥에 비품친 부분에 이 중성원자에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차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애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중성을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 얘를 플럼 푸딩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럼은 자두입니다. 푸딩은 뭔지 알죠? 젤리. 플럼 푸딩 모델. 이게 톰슨의 원자였어.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러더포드 원자가 나오죠. 러더포드 원자는 무슨 실험을 했냐? 알파선 산란 실험을 했지. 자, 알파선 산란 실험. 알파선이 뭐라 그랬니? 기억나? 알파선은 헬륨 양용선이라고 했어요. 헬륨이 2의 4짜리에 전자가 빠져있는. 그러니까 헬륨 원자이라고 보면 돼요. 전자가 빠진 거니까. 원자의 이거 어떻게 돼?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잖아. 알파선은 그래서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어.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되니? 금박에다가 금박을 얇게 피지요. 금박을 얇게 피면 거의 이런 정도의 수준, 원자 수준으로 이렇게 얇게 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스크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돼? 알파선을 쪼이는 거야. 알파선을 쪼여봤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통과하더라는 거지. 거의 대부분 다 통과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어떻게 되더라? 거의 통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속이 원자가 텅 비어있다고 예측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 통과. 그런데 가다가 미치미치한 애들이 어떻게 된다? 가다가 하나씩 각도가 심하게 꺾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더퍼드는 톰슨의 원자 모델을 먼저 설명한 거예요. 만약에 이 모델이라 그러면 알파선을 쪼였다 그래봐요. 어떻게 될까? 이거 플러스 성격을 띄고 있는 애니까 가다가 살짝, 가다가 살짝, 뭐 이렇게 많이 꺾이면 안 되고 살짝씩, 가다가 살짝씩, 가다가 살짝 너무 많이 걷다. 이렇게 가다가 살짝씩 힐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거의 대부분 직진해버리는데 각도 미치미치한 애들이 갑자기 각도가 심하게 꺾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빗나가더라.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쪽 안쪽에 뭐야?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는 뭐가 있을 것이다. 왜? 내가 뚫어주면 플러스 성격이잖아. 근데 얘가 빗나서 반발해서 튀겨나갔다는 게 있잖아. 그래서 안쪽에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는 애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얘가 뒤통수에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반대로. 여러분 당구 쳐봤어요? 당구 칠 때 안 쳐봤니? 당구장 당구 다이 위에다가 대 위에다가 10kg짜리 쇠공을 갖다 놨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거기다가 당구공을 맞춰봐. 그럼 어떻게 해? 당구공이 가벼우니까 팅 부딪혀 직접 가버리겠지.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있는 애가 굉장히 질량이 크다라는 걸 예측한 거야. 정반대로 튀어나온 걸. 이해됐어요? 세 번째. 정반대로 튀어나온 애를 보고 저기에 질량이 굉장히 크더라. 이렇게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있다는 얘기는 자, 플러스성격이면서 부피가 작다는 것도 알겠지. 그래서 부피 작고 질량 큰 거를 다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밀도가 큰 이렇게도 표현하는 책들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러더퍼드는 어떤 원자를 제시를 했냐면 안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견한 게 뭐예요? 원자 핵을 발견한 거야. 원자 핵을 발견한 거죠. 다 기억나지? 이렇게. 그래서 얘 모델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안에 원자 핵이 있으면 그 바깥에 전자들이 돌고 있더라. 무슨 운동을 하더라? 궤도 운동을 하더라. 뭐라 그래요? 원 운동을 하더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바로 러더퍼드의 원자 모델. 자, 러더퍼드 제자가 있었지. 자, 세 번째. 보어의 모델이 있습니다. 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러더퍼드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박사학위도 바꾸면 이랬겠지.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하던 거를 이어받아가지고 막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러더퍼드가 자기 원자가 이렇다라는 걸 원자의 구조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얘기를 했어. 근데 러더퍼드가 보어가 실험을 해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수소 원자 스펙트럼 실험을 했어. 다 실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이렇게 했더니 이 결과로 어떻게 돼요? 스펙트럼이 나왔는데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더라?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결과가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앞으로 니네 선 스펙트럼 그러면 뭐예요? 불연속이나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불연속 그러면 조금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양자가 별로 아니야. 불연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험 결과가 좀 이상해. 러더퍼드가 얘기한 거랑 좀 틀려. 교수님이 얘기한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실험을 한 500번 해봤는데 이게 틀리네요. 그래서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 어떤 힘으로? 우리 이제 조금 이따 배울 전기력이죠. F는 K의 R의 제곱에 Q1, Q2라고 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플롱의 힘이라고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얘네 중에 끌어당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원운동을 하는 거지. 근데 원운동이라고 하는 건 안쪽으로 힘이 작용하잖아. 전자를 끌어당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돌다 보면 띡 하고 붙어버릴 거란 말이야. 이 러더퍼드 이론으로 본다 그러면 얘가 원동을 하면서 안으로 떨어져야 돼. 그래갖고 결국은 핵에 붙어버려야 돼. 근데 지금 존재하는 원자들을 보니까 전자가 핵에 붙어있는 저 원자들이 없어요. 그걸 보어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교수님이 얘기한 이대로 하다 보면 여기서 빛이 일정하게 나올 것이야. 빛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교수님이 얘기한 것은 이렇게 연속이 나와요. 근데 지가 실험해보니까 전부 다 선 스펙트럼이야.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존재한다.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존재한다. 그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 왜 이렇게 예쁘지? 라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때 웃으면서 선생님 저 알아요. 저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이러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너무 예쁘다고 에너지, 그죠? 에너지를 막 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부흥 갑자기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이러면서 부흥 떴어. 근데 어지러워요. 내려갈 거예요. 원래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중간에 높은데 편한 데가 있는 거야. 거기 잠깐 쉬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에너지 준위들이 있는 거야. 준아 암벽 타기 해봤니? 안 해봤어. 어렸을 때 좀 하지 않냐?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 인공 암벽 있잖아. 한번 올라가서 한 번 해봤는데 되게 힘들더라고. 근데 진짜 전문 등반가들은 어떻게 하냐? 막 손에다가 손짓가락 붙이고 막 손이 막 저리니까 온몸을 체중을 손가락으로 다 해야 되잖아. 막 손이 저리니까 손 막 털면서 그런 장면 못 봤어? 손 막 털면서 손짓가락 붙여갖고 막 틈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대고 막 올라가요. 신발도 되게 얇은 거 신어갖고 그 돌멩이 조금만 튀어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돼? 거기 밟고 이렇게 조금만 더 튀어나오고 있으면 거기 이제 쉬어. 거기서 쉬고 있어요. 조금만 더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텐트를 쳐. 그럼 하룻밤 거기서 자죠. 완전 절벽에 있어. 대단한 거 같아요. 줄도 안 달아놓고. 그런 것처럼 전자도 마찬가지. 에너지 준위가 절벽이야. 그런데 가는 과정에 잠깐 쉴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특정 에너지 준위. 거기에 내려와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미네를 여기까지 올렸는데 얘가 내려오다가 편한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쉬는 거예요. 또 일로도 내려올 수 있어. 근데 그게 딱딱 정해져 있어. 중간에는 못 가요. 중간에 완전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쉴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 핵이 있으면 특정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존재하더라는 거야. 선생님 지금 3D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존재하더라는 거지. 여기에만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요 에너지 준위는 이게 뭐의 원점입니다. 이걸 2D로 그리면 첫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껍데기가 점점 붙어있죠. 점점 갈수록 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수소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자칫 잘못 알고 이거 수소원자인 줄 아는데 얘는 뭐냐면 에너지 모형이다. 진짜 모형이 아니야. 수소 진짜 어떻게 생겼냐면 플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껍데기 이렇게 가까이 있어. 두 번째 껍데기 멀어요. 세 번째 껍데기, 네 번째 껍데기 이렇게 있다고.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있을 때 얘네 거리가 가깝잖아. 엄청나게 서로 끌어당기고 있지. 힘이 세죠.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가 큰 거야. 이건 에너지 레벨이야. 에너지입니다. 실제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 첫 번째 껍질이 제일 가까워. 그때 이 둘이 가까워갖고 서로 끌어당기는 거. 자, 에덴 동산에 아담하고 인구만 있죠. 둘이 되게 좋아하잖아. 그치? 같이 맨날 붙어 있어요. 무슨 힘 때문에? 이 힘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끌어당기는 거. 이것 때문에 핵에 전자가 속박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속박이라는 표현을 써. 이분은 지금 아담한테 속박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쿨롱의 힘 때문에. 거리가 되게 가깝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근데 그 힘이 세죠. 에너지가 크지. 그래서 첫 번째가 에너지가 큰 거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멀죠. 나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담이 날 버리려나 봐. 그죠?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갭이 좁아집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거 잠깐만요. 실제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이건 에너지 구조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에너지가 크지. 왜 그래? 붙어있기 때문에. 거리가 짧기 때문에 힘이 세고 에너지가 큰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우리 페이지 몇 페이지 있어요? 75페이지 있잖아. 식 나와 있죠? 그러면 K에 아래제곱에 T1, T2 나와 있잖아. 그러면서 속박이라는 표현을 쓰지. 구속, 속박. 원래 구속이라는 표현을 많이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구속이라는 걸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 구속?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치? 버블업이고 잡힌 것 같잖아. 그래서 이제 속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속박도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 붙들려 있는 거야. 붙들려 있는 거야. 이걸 띄어내는 게 뭐 이온 에너지 뭐 이제 이런 거죠. 그걸 띄어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럼 얘가 붕 뜨는 거죠. 붕 떴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떨어지는 거야. 그때 떨어지면서 밖으로 빛을 방출하는 게 뭐예요? 스펙트럼이야. 그걸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다. 됐죠? 자, 니네는 지금 이제 우리가 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 또 시험 볼 거 아니니 일단은 통과해서 이 스펙트럼이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옵니다. 그 얘기를 좀 잠깐 좀 합시다. 이거 시험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화학하고 물리학하고 다 동시에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스펙트럼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볼게요. 여기다 해볼까? 스펙트럼은 뭐냐면 이거 뭐니? 뭐야? 삼각김밥이야? 대각오판? 자, 이렇게 보이죠. 자, 백색광이 들어가면 얘가 굴절률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분산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띠가 나타나는데 무지개 띠가 나타나죠. 이렇게 무지개 띠가 나타나서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빨주, 노초, 파란, 보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이 빨간색 위에 이 부분을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해요. 인프라레드 아리아라고 합니다. 여기는 자외선이라고 해요. 보라색 바깥에 울트라바이올렛, 그래서 UV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 계열의 빛은 파장이 길어요. 웅왕 이렇게 꺾인다고. 반면에 보라색은 파장이 짧죠. ting 이렇게 꺾인다고. 굴절률이 심하게 커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분산되는 거,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 같은 거 이제 할 때 통과 1단원에 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죠. 이게 물리학 원하고 화학 원에 나오는 스펙트럼, 뭐의 스펙트럼이야? 수원자 스펙트럼.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분석해갖고 별빛의 성분에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알아내는 거라고. 그래서 빅뱅 이론을 증명한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여기 가볼까?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선의 위치로 성분 원소를 알 수 있는 거야. 니네 중학교 때 그거 했죠? 나트륨 노란색이잖아, 붉고 파란색. 그 다음 리튬은 빨간색이죠. 스트론튬도 빨간색이. 과학의 문제가 뭐냐면 니네 과학책에 보면 붉은색이라고 나오지. 이것도 붉은색이고 이것도 붉은색이잖아 사실. 이 핑크색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쨌든 붉은색이잖아. 근데 분명히 이 색깔은 다른 색깔이야. 그죠? 구별을 해야 돼. 리튬도 빨간색이야. 스트론튬도 빨간색이야. 근데 이게 같이 보여주면 그 빨간색이 차이가 나는 걸 아는데 리튬만 따로 보여주면, 스트론튬만 따로 보여주면 그냥 붉은색이라고 해. 이게 두 개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근데 색깔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선 스펙트럼으로 찍어보죠. 그러면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의 위치가 다르게 나오게. 우리 눈에는 똑같이 빨간색으로 보이지만 선의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선의 위치로 성분 원소를 갖다가 결정지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로? 그 선의 위치에 선의 굵기. 스펙트럼에 이 선 굵기 있죠? 이 굵기를 보고 뭐를 예측할 수 있냐면 성분 원소의 밀도라고 표현을 많이 써요. 밀도에는 질량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그래서 나중에 빅뱅 이론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걸 이걸로 밝혀낸 거야. 이 굵기로. 그리고 수소하고 헬륨은 선의 위치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펙트럼은 두고두고 계속 나온다. 이렇게 해서 찍은 걸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럼 스펙트럼의 종류가 나와야 되겠지. 우리 책에도 있죠? 크게 이제 뭘로? 연속 스펙트럼. 연속의 반대니까 뭐겠어요? 불연속 스펙트럼이겠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연속 다음에 불연속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불연속은 뭐라 그랬어? 지워져 버렸네. 선 스펙트럼이지. 그래서 불연속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니까 거의 모든 책에는 불연속 스펙트럼이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와요? 선 스펙트럼이라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원래는 연속, 불연속이야. 그런데 불연속 스펙트럼을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예시가 중요한데 연속 스펙트럼은 뭐예요? 백열전구, 백열등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형광등, 이런 애들이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자, 중학교 때는 뭐라고 했어?
태양, 별빛이죠. 태양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배웠을 것이야. 이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얘는 아니야, 연속 스펙트럼이. 자, 이번에는 선 스펙트럼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얘는 시험 볼 때 문제가 컬러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잘 봐야 돼요. 방출 스펙트럼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까만색 배경이다. 스펙트럼의 배경이 까만색이야. 여기에 이제 누가 총천연색으로 컬러풀하게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겠니? 방출 스펙트럼에는 고온의 기체 또는 별빛 이런 애들. 고온의 기체 같은 경우, 수소 같은 경우는 그냥 불꽃 방전, 고온 방전을 시키는 거예요. 전기 방전을 시켜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빛, 수소의 특징적인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와요. 흡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배경이 연속 스펙트럼으로 컬러풀하게 나온다. 배경이 되게 컬러풀하게 나와요. 여기에 선이 깜짝색 선으로 띡띡띡띡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배경이 천연색이 아닌 배경이 연속 스펙트럼이고 이 선이 검정색 선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니네 검정색 옷 입고 있잖아. 겨울에 왜 검정색 옷을 입니? 빛을 흡수하잖아. 그래서 흡수하는 애들이 까만색 선. 여름에는 흰색 옷을 입죠. 왜? 반사해야 되니까. 저는 제 멋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까맣게 입고 다니면 보는 사람도 되게 답답하고 본인도 되게 더울 거예요. 왜? 흡수할 때. 흡수선은 까만색이야.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까만색. 얘는 어떤 애들이 있어? 저온의 기체.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태양을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태양을 뭐라고 그러냐면 태양에는 이런 선을 브라운호퍼선이라고 해요.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브라운호퍼선이야. 이 브라운호퍼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태양이 여기 있죠. 태양은 주계열성의 일종이야. 주계열성.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가지고 지금 약 한 수명이 100억 년인데 지금 한 50억 년 살았어. 앞으로 50억 년 더 살 겁니다. 그리고 주계열성의 특징은 크기가 변하지 않아. 안에 수소 핵융합 반응하고 바깥으로서 누르는 중력 수축의 크기가 같아요. 그걸 정력학적인 평형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통과해서 나오는데 얘가 표면 온도 몇 도라고 니네 상식으로 알고 있죠? 6000K예요. 6000K. 주황색의 별이에요. 유일한 태양계의 별이죠. 스타. 선생님이 스타가 되고 싶은데 스타 반짝반짝거리는 거. 나머지는 플래닛이죠. 별빛 안 되잖아요. 그냥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스타라고 하고 항성이라고 하죠. 근데 얘가 2000도라고 말이지. 니네 태양 표면의 흑점이 몇 도 났다고 해요? 2000도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4000도야. 4000도만 돼도 까뭇까뭇하게 이렇게 흑점으로 보인다고. 그런데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태양의 대비는 1000K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6000도씨에서 1000도씨면 엄청난 차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이 태양의 빛은 연속이 맞아. 연속 스펙트럼이 맞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기가 저온이야. 그래서 얘네들 빠져나오다가 다 없애버려. 지구에서 측정하면 어떻게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이게 총천연색으로 나오겠지. 태양은 빨주노초파나고 많이 이렇게 있어요. 빨주노초파나고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까만색 선이 막 나와. 이렇게 나와. 이게 브라운호퍼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 그래서 이걸 카운트해갖고 위치를 봤더니 여기 대기 안에 뭐가 있어요?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고 리튬도 있고 나트륨 같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걸 분석해봤더니 이런 애가 있는 거를 밝히는 거예요. 아마 태양의 대기에 저런 성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별빛부터 오는데 별빛이 이렇게 연속으로 오는데 거기 앞에 저온의 기체가 있을 때 저온에 흡수돼버리면
이렇게 선으로 나옵니다. 그 선을 분석하면 그 앞에 있는 성단물질인 저온의 기체가 어떤 성분인지 알아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별빛으로부터 오는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우주 공간상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화학하고 물리학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디에 정리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에는 하나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78페이지에 있죠. 78페이지에 에너지 준위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 스펙트럼이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스펙트럼이 이런 종류다. 여기서 이걸 이제 통과해서 나오는 거나요? 태양은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 흡수 스펙트럼에 들어갑니다. 브라운 호퍼선이라는 게 있다. 이유는 뭐예요? 대기가 저온이기 때문에 이 저온에 흡수돼버린다. 그 성분을 조사할 수 있더라. 이런 애들로 대기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 이거는 뭐 이거 물리학 얘기야 이것도. 자 이제 이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 자 뭐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선의 위치로 성분 원소를 예측. 두 번째 그 위치의 선의 굵기로 밀도를 예측. 그래서 질량비를 알아낼 수 있어. 세 번째. 허블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나오는데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얼마나 속도로 팽창할 거냐, 얼마나 멀어질 거냐, 이거를 갖다가 후퇴 속도라고 해요. 이 후퇴 속도를 측정할 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무슨 편현상? 적색 편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나중에 통과해서 할 거니까 적색 편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그 뭐지? 사이렌 소리 알죠? 병원차. 이용. 나한테 가까이 오면 어떻게 소리가 점점 크다가 멀어지면 소리가 점점 작아지지. 이런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서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기차 탈취하는 그런 강도들이, 열차 강도들 있잖아. 걔네들이 내려서 말에서 내려가고 어떻게 돼요? 기찻길에다 귀를 대보죠. 뭘 확인하는 거야? 치치치 소리가 나한테 막 커지면 이 기차는 오는 기차야. 그러면서 준비하면 돼. 근데 들어봤더니 멀어져. 그럼 가는 거야. 그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나로부터 다가오면 소리가 커져. 나로부터 멀어지면 소리가 작아져. 그걸 이제 파장으로 얘기하면 나로부터 가까워오면 파장이 짧아져요. 에너지가 세지는 거야. 나로부터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야. 파장이 긴 쪽이 누구였어? 빨간색 쪽이지. 그래서 적색 편이는 파장이 길어지는 거야. 이걸 스펙트럼으로 찍어봤더니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별이 있어. A라는 별이 있는데 A라는 별에서부터 오는 스펙트럼을 찍어봤네. 찍어봤더니 얘가 빨간색이 여기 있네. 빨주, 노초파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래봐. 이렇게 나왔어. 6개월 후에 이 별빛을 똑같이 측정해봤어. 그랬더니 얘가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빨간색이 일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노란색 뭐 여기 있고 평행이동을 하겠지. 이렇게 되겠지. 보다 보니까 빨간색이 어떻게 됐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지.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했지.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지구 은하계에서, 우리 은하에서 어떤 A라는 별을 측정했더니 이 별이 이만큼 멀어졌다는 얘기지. 근데 B라는 애가 여기 있었어. 측정해서 6개월 후에 B도 멀어졌다는 그 멀어지는 정도를 측정해봤더니 B는 여기서 만약에 출발했는데 B는 빨간색이 여기가 있는 거야. 더 많이 왔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적색 편이량이라고 해요. 이 적색 편이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후퇴 속도가 빨라진다. 참고로 그냥 알아둡시다.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 가지고 분석, 별빛으로부터 오는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 성분 원소가 뭔지, 그 다음에 질량비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나로부터 얘가 얼마나 멀어지는지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서 팽창 우주론을 증명하게 된 허블의 법칙이 여기서 이 실험을 통해 갖고 허블의 법칙을 증명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지?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나온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트럼 다 배워놓으면 통합과학에서 이 내용만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원과목 하고 나면 통합과학이 되게 쉬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근데 이걸 설명하려고 다 해야 돼. 그래서 얘네 통합과학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 들어가면.
근데 원과목을 먼저 하고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냥 이거 이렇게 돼요. 이제 분명히 우리 3월달부터 바로 시험 때 들어갈까요? 우리는 미리 준비할 거니까 그렇게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5월 수원자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이게 화학을 했어 우리 화학에서 중복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화학 있는 파트 들어도 되는데 선생님 잠깐 리뷰를 좀 해줄게.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밴드 티어리를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고체의 에너지 T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페이지에는 지금 몇 페이지에 내용이냐면 78페이지, 79페이지 보세요. 거기 전자전이의 에너지 준위 오늘만이 나와 있지. 그러면 5호의 수원자 스펙트럼이죠. 자, 5호의 수원자에서는 뭐라 그랬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있다고. 앞부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뭘로 비유를 했니?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이나 어디 대고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전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레벨이 존재하더라. 레벨 준위, 그런 준위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절벽이야. 거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발을 대고 쉴 수 있는 그런 데를 우리는 허용된 띠라고 얘기해요. 허용된 준위라고 얘기해요. 없는 절벽 부분을 뭐라 그래요? 금지된 부분이다 이렇게. 거기는 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호가 발견해낸 거야. 특정한 에너지 준위.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됐었죠? 이거 기억나죠? 핵이 이렇게 있으면 자, 첫 번째 껍데기가 좀 멀다 그랬지? 에너지가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두 번째 껍데기는 붙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되지. 네 번째 껍데기, 다섯 번째 껍데기 점점 붙는다고 이렇게 무한대까지 이렇게 붙는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첫 번째 있던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들떠서 올라가면 얘가 1루만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1루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그 다음에 2루만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지. 3으로만 떨어지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갖다가 확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양자 수가 n이 1부터 본다 그러면 n이 1이에요. 좀 과격하게 그리자겠지. 2에요. 화학 시간 했어. 그 다음에 3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붙어야지. 딱 그래요. 자, 점점 붙어야 되죠. 점점 붙어야 되죠. 점점 붙어야 되지. 이렇게 붙더라는 거지. 이렇게 붙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얘는 뭐예요? 첫 번째 N은 1, N은 2입니다. N은 3, N은 4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 여기 있는 전자를 들뜨게 만들어갖고 전부 다 뭐예요? 1로 떨어지게 하는 거야. 1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1로 떨어지죠. 1로 떨어지죠. 1로 떨어지죠. 자, 복습이지. 1로 떨어집니다. 우리 이거 자라가발 적화 기억나? 자라가발 가발 쓰고 있는 거. 이게 뭐죠? 라인만 클리어를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이죠. 얘는 무조건 어떻게 돼? N은 1루만 떨어지는 애를 우리는 자외선 계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만 떨어지는 애들 있죠? 여기로만 떨어지다가 얘를 우리는 발머 계열이라고 했어요. 발머 계열은 뭐죠? 가시광선 영역이지. 빨주노초, 파랑고. 빨주노초, 파랑고. 얘가 빨간색이라 해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맨 끝에 있는 게 보라색 정도 되겠지. 빨주노초, 파랑고. 이렇게 에너지가 큰 쪽이 보라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세 번째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지. 세 번째로. 얘를 우리는 패션 계열이라고 해요. 패션 계열은 적외선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N2로 떨어지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N1로 떨어지지. N3로 떨어지지. N3로 떨어지고. N4로 떨어지고, N5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패션 계열, 브라킷 계열, 틴트 계열,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얘네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네 전부 다 무슨 계열이야? 다 적외선 계열이다. 전파 이런 거 아니야. 적외선입니다. 이렇게. 패션 계열, 브라킷 계열, 틴트 계열, 이거 다 적외선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우리한테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죠? 우리 눈에 보이니까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오고. 발머 계열이 시험. 얘 발머 계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스펙트럼으로 찍히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 빨간색을 쓸 거야. 여기가 빨간색.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나무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봅시다. 이렇게 된다. 자, 예전에 화학 시간에는 내가 빨간색을 여기다 썼었어. 그치? 이번엔 나는 이렇게 쓸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으면 된다? 이게 촘촘한 쪽이 에너지가 큰 거라겠지? 자, 여러분들 이게 에너지라겠죠? 간격이 넓은 거.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낸다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는 H, F. F가 진동수라겠어. 얘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 H의 진동수를 람다분의 C. 얘는 뭐예요? 파장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어떻게 돼? 에너지가 크면 뭐도 커야 돼? 진동수도 커야 되죠. 파장은 어떻게 돼? 짧아야 되는 거지.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듬성듬성한 쪽으로 에너지가 작죠? 진동수 작죠? 파장은 길죠?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이 에너지가 작고 파장이 길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선생님은 외웠다고 했지? 656나노미터라고 했어. 484나노미터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에너지 값도 파장으로 주어집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N3에서 N2로 떨어지네. 얘는 N4에서 N2로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 거는 N5에서 N2로 떨어지는 거라 그랬어.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시험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뭘로 떨어지는 거야? 2로만 떨어지는 애들이야. 여기 만약에 하나가 또 있어. 띡 하고 있어요. 얘는 뭐겠니? 얘가 바로 A라고 하면 얘가 바로 이거죠? 이거. 얘는 뭐라고? N2에서 N1로 떨어지는 누구 계열이야? 라이먼 계열이야. 이런 것들 잡아낼 수 있어.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빨간색이 얘다. 그 다음에 요 맨 끝에 있는 얘가 얘일 거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가 이제 다른 계열이지. 얘는 라이먼 계열이죠. 라이먼 계열이니까 뭐예요? 자외선 계열이지. 그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낮은 애잖아. 그 중에서. 그래서 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너지가 나오지.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니? 기억나니? 마이너스 n제곱에 1312 kJ/mol. 이거 기억나시네. 이거는 화학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물리 시간이니까 마이너스 n제곱에 13.6 일렉트론볼트. 단위가 달라졌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20 계산. 하나만 계산해볼까? 여기다 계산해볼까?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 빨간색 한번 해봅시다. N3에서 N2로 떨어진 거야.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 델타 E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2를 어떻게 구하니? 나중 값에서 처음 값 빼는 거니까 2에서 3을 빼면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니?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6을 써야지.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의 제곱에 13.6 일렉트론볼트.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플러스 되겠죠? 자, 얼마가 되겠니? 4분의 1에 마이너스 플러스 9분의 1이죠. 여기에 13.6 얼마나니? 이거에서 36분의 5 나오나?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돼? 13.6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에너지잖아. H, F. 이게 뭐예요? 람다분의 C잖아. 그래서 이거 플랑크 상수라고 상수가 있어요. 이거 광속이야. 30만 km/s. 이거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 얘가 나와. 그게 누구야? 655. 이렇게 계산돼서 나온 게 파장이 656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에너지 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화학 시간에 뭐 배웠죠? 기억나니? 뭐 배웠어? 이거 기억나?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리는 거. 전자를 완전히 무한대까지 띄워버리는 걸 우리 뭐라 그랬지? 이온화 에너지라 그랬지. 이온화 에너지.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돼? 1에서 무한대까지 띄워버리는 거잖아.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여기다 쓰자. 어떻게 되니? 자, n1에서 n 무한대까지 가는 거지. 어떻게 되냐? 델타 2는 2 무한대 나중값에서 2원을 빼면 되는 거지. 자,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에 13.6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3.6 이렇게 되잖아. 여러분들 무한대는 엄청나게 큰 숫자잖아. 그거를 제곱하면 더 커지겠지. 그 무지막지한 수로 13.6을 나누면 얘는 거의 0에 가깝겠지. 그죠? 0이야. 짜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얼마 나온다? 13.6 일렉트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소 원자의 이온 에너지. 그래서 고3들도 이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알아놓고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계산해갖고 물리에서 실제로 이 계산값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야 돼요. 파장이 656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 상수값들은 주어줍니다. 그거는 숫자가 되게 지저분하죠. 그 집어넣고 계산이 뚫리면 저 람다 값이 656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읽어냅니다. 이게 이제 보호의 수정. 이제는 그래서 이 원자들이 각자 자기 전자들이 에너지 주기를 갖고 있다 이런 걸 알아냈어. 우리가 알아냈어요. 이번에는 우리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E론이라고 그래요. E론.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밴드 피어리라고 해요. D로 밴드 이거야. 니네 이거 뭘로 보여? 굵직한 D로 보자. 그래서 밴드 이론이다. 그래서 D이론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여. 자, 왜 이게 고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고체의 특징이 없어. 니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음태죠. 상태. 우리 형들이 상태는 있어.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상태라고 해서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선생님 원래 태자 돌림인데 선생님 아버지가 넷째 아들이야. 그 위에 셋째 아들까지 아들들이 많이 낳았겠지. 태자 돌리니까 온통 태자야. 그냥 뭐 상태, 병태, 국태, 종태, 영태. 그게 다 지을 거 이름 다 지을 거니까 선생님 딱 태어나니까 이름 지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음자를 지었어. 선생님 이름이 은태. 태자는 한자 잘 모르지. 이거 태산태자, 클태자. 이게 은하는 은자야. 그래서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 지어준 것 같아.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응하해. 이렇게 되거든요. 선생님 직업적인 것도 그렇고 선생님 성향도 이름 되게 잘 지어야 돼요. 이름대로 간다 그러잖아. 선생님 이름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 이름하고 딱 맞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은태, 은하를 은자, 클태자. 크게 응하다, 모든 걸 받아들인다, 이렇게 살으라고 두루뭉실하게 둥글게 살으라고 할아버지가 지어준 게 학교 다닐 때 너무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응애요. 막 화장실에 똥 싸다가 이름 지었나?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걸로 놀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초딩 때 이름 갖고 놀림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상태하니까 생각나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우리는 상태라고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 뭐 어떤 거 있어? 고체, 액체, 기체. 고체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에요? 모양이 규칙적이고 밀도가 크다는 말 알아. 밀도가 커요. 일반적으로 고체는 일반적인 거다. 밀도가 커. 물론 뭐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스티로폼 이런 거는 스타일폼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스티로폼 아니야? 스타일폼이야. 스타일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고체긴 하지만 밀도가 굉장히 작지. 위에 줄줄 뜨잖아. 근데 거의 대부분의 고체들은 밀도가 딱딱한 이게 밀도가 크잖아요. 묵직하잖아요. 이렇게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자가 붙어있다는 뜻이야. 원자가 다닥다닥.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여기다 이렇게 써봅시다. 원자가 따닥따닥따닥 아주 밀집해서 붙어있다. 그런데
방금 우리 했잖아. 수소원자는 그냥 기체니까, 기체 상태니까 수소원자의 원자핵 주변에 자기 에너지 레벨이 있는데 이 에너지 레벨을 이제 나중에 사람들은 에너지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걸 우물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에 가장 깊은 곳에 핵이 들어있는 거야. 아주 안정한 곳에. 그리고 이 핵 주변에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에너지 레벨이. 에너지 중, 특정 에너지 중이야. 여기를 벗어나버리면 이제 여기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지. 이러면 이제 이온화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자가 따닥따닥 붙어 있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얘 밑에 원자가 따닥따닥 또 붙어 있고 또 다른 원자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각자 에너지 레벨들이 각자 있는 것이야. 각자 엄청나게 많아요, 에너지 레벨이. 각자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인다. 뭐예요? 밴드처럼 보이죠. 그래서 밴드. 그런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요거 확대해요. 요 안에는 에너지 중위가 어떻게 생겼어? 다 부연속이야. 다 부연속이다. 마치 하나처럼 띠처럼 보이지만 거기를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전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왜? 각자 다 주인들이 다르니까. 다 주인들이 다르다 보니까 다 각자 자기 자리가 있어. 이런 애들, 여기 들어있는 애들 뭐라 그래요? 다 속박된 전자다 이렇게. 또 웬만한 끼 있는 애들의 전자들은 다 각자 자기 주인이 있는 거야. 원자의 주인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니네 혹시 땅콩주택이라고 하니?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꽤 유행했던 주택 방식이에요. 어떤 거냐면 집이 너무 비싸잖아. 집 좀 지으려고 하면 전원주택이 한참 유행일 때야. 근데 집 좀 지으려고 하면 땅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건축 자재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 살던 친한 두 집이 이제 우리 전원주택 지을까? 그리고 둘이 이제 두 집안이 얘기해가지고 땅을 공동 구매를 합니다. 그래갖고 땅을 적당하게 한 채 정도 지을 땅을 구매한 다음에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야. 집을 조금 큼지막하게 지어갖고요. 이걸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거야. 반으로 나눠서 마당을 공유하는 거야. 땅콩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게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이 이렇게 마당을 공유하면서 이론은 되게 막 그럴싸했지. 둘이 집안이 친하니까 어떻게 하게 된 거야? 회사 끝나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녁 때 바베큐 파티 같은 것도 하고 맨날 파티야. 이제 그렇게 막 홍보를 했어요. 근데 정작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건축비나 이런 건 적게 들어서 좋았는데 문제는 아파트에서 넓게 살다가 너무 좁은 거야. 근데 이제 두 집안이 좀 친한 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여기를 뚫어요, 나중에. 좁아갖고 같이 공유하자 그냥 잘. 우리는 가족 같으니까, 그죠? 가족 같으니까 같이 하자. 그런데 이렇게 뚫어놓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막 애새끼들이 이게 내 새끼인지 저 새끼인지 잘 모르고 막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죠. 되게 불편하게.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각자 소속되어 있는 애들이 있었다고. 근데 이걸 뚫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얘네들이 이제 이 집 가서는 저쪽 엄마가 아니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니까 안 혼나잖아. 이쪽 가서 노는 거야. 그럼 막 이런 애들이 이제 프리해진 거지. 속박된 애들이 아닌 거지. 우린 이런 애들 뭐라 그래? 자유전자라고 해요. 자유전자. 이 자유전자가 생기기 시작해. 그게 바로 이제 전도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고체에는 이런 에너지 띠가 존재하다가 그러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 고체에는 뭐가 있어? 도체가 있고, 절연체, 전기가 있거나 부동체라고 하지. 절연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있고, 도체, 부도체가 있고. 그래서 얘를 갖다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 도체는 띠가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나눠져 있어. 우린 여기를 뭐라 그래요? 원자가띠라고 해요. 여기를 전도띠라고 해요. 지금 마이너스 273도. 어디에요? 절대온도 근처에.
절대 영도 근처에 가면 모든 원자들이랑 분자들이 올스타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도 이 원자까지에서 전도기가 올라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들 전도기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여기는 뭐라고 명명한다? 자유전자라고 명명한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유전자는 밑에 있는 원자에서부터 해방된 전자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얘네들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생겨요. 금속에는 이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절대 영도에도 자유전자는 있어.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전기 잘 통하는 거예요. 상온이 되면 더 많이 올라가겠지.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럼 전기 더 잘 통합니다. 이게 바로 도체.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전도기가 여기 있어.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띠 간격이라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런 애들, 이렇게 띠로 밴드로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허용된 띠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에 그림 그려야 되니까. 허용된 띠.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allowed, 허락된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간격. 여기는 금지된 띠가 돼요. 얘를 우리는 forbidden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지된 띠. 그러니까 여기는 절벽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발 디딜 틈이 없어. 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이런 띠도 있는 데는 걸칠 때라고 있는 거야. 이게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게 전도띠로 올라가면 자유전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자유전자가 들어있다. 요거는 무시해버려라. 이게 니네 헷갈리게 하려고 이걸 항상 도체는 넣는데 핵심은 여기다. 도체는. 그래서 여기 간격이 띠가 없기 때문에 띠 간격이 없기 때문에 여기로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전기가 그래서 되게 잘 통한다. 그게 도체. 대표적인 누가 있어요? 금속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절연체. 절연체는 여기가 원자가 띠다. 자, 원자가 띠는 어떤 애들이야? 속박된 애들이에요. 속박된 애들이야. 여기에 이제 전도띠가 꽤 높은 데 있어요. 이렇게. 여기로 올라가야지 전기를 통할 수 있다고 자유전자가 되는데 못 올라가요. 이거는 여기가 너무 넓어. 이 간격이. 못 올라가. 자유전자가 없는 거야. 저런지 전기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안 통하는 거야. 이 간격이. 전도띠도 일단 올라가는 애가 있어야지 전기가 통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원자가 띠가 여기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얘는 절대 영도에는 원자가 띠에만 있어요. 근데 상온에서는, 그럼 상온이 25도죠. 이게 절대 영도에는 얼마니? 0K죠. 25도면 298K지. 그러니까 절대 영도에 비해서 298K나 높은 거니까 여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로 전자가 튀어 올라가죠. 몇 개가 올라가는 거야. 일단 전도띠로 들어가면 얘가 뭐예요? 자유전자라고 칭하지. 그래서 반도체가 조금 전기적 전도성이 있더라는 거지. 이런 애를 우리는 반도체로. 됐어요? 이게 바로 1동이다. 1동이다. 그래서 여기는 금지된 부분이야? 허용된 부분들이야? 근데 띠간격 금지된 부분이 간격이 좁다 보니까 온도가 좀 올라가면 튀어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서 전도띠로 들어가면 우리는 걔를 뭐라 그래요? 해방된 애죠. 해방된 애를 한마디로 뭐라 그래? 자유전자. 그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예요. 다 적고 있죠? 자, 이쪽 지워보고 연결해야 돼. 시험 반도체, 면 반도체까지 좀 설명을 합시다. 뭐가 있냐면 불순물 반도체라고 해갖고 우리 일단 천연 반도체가 있어요. 천연 반도체, 순수 반도체라고 해야 돼. 순수 반도체. 자연 상태에 있는 순수 반도체 대표적인 뭐예요? 실리콘이죠. 우리가 수소라고 하죠. 그 다음에 GE,
우리는 게르마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명칭이 좀 바뀌었죠. 발음이 저르마늄이라고 해요. 저르마늄. 표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르마늄. 그래서 게르마늄, 휴소 이런 애들은 자연 반도체. 얘네 대표적으로 몇 족이죠? 14족이다. 14족이면 최각전자가 4개 있는 거야. 그치? 14족. 그래서 도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P형 반도체하고 우리가 N형 반도체가 있어요. 왜 얘가 이제 P형 반도체고 N형 반도체라는 이름을 했냐면 원래는 얘가 파지티브 홀이 생기더라. 그래서 P형이야. 얘는 네거티브 홀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 앞에 N 그 다음에 앞에 P를 따갖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저기 눈이 정우야 너 지금 눈이 2개 있잖아. 너 정상해? 정상이지? 정상이야. 근데 정우가 어디를 여행을 갔는데 그 마을은 사람들이 전부 눈이 하나 있는 거야. 다 하나 있어. 정우 그 동네 놀러 가서 바보 됩니다. 그렇잖아. 여기서 정상이 지금 갔더니 다 사람들이 눈이 하나 있어 가운데. 너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야. 오씨 눈이 2개 있어. 야 신기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야. 얘가 장애인 취급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 알겠지? 얘가 14족에 14족의 주소를 99.99%를 쫙 따는 거야. 그래놓고 13족에 뭐가 있을까? 중수 0.01%를 불순물로 넣는 거예요. 불순물로 아주 모르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이거니? 4개에서 3개짜리가 불순물로 들어있으니까 니네가 보기에는 플러스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플러스가 막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걸 우리는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족 최각전자가 4개 있는 많은 곳에 거기다가 최각전자가 하나 부족한 3개짜리를 집어넣어 주잖아요. 이렇게 돼요.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여기는 14족을 똑같이 99.99%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15족짜리 대표적으로 뭐 알세닉 같은 비소죠, 비소. 이걸 0.01%를 골고루 넣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정우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 마을에 눈 하나 달린 애가 온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쟤 하나 있다. 눈이 하나 있어. 이상한데?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15족짜리가 들어온 거지. 전자 하나 더 많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여요? 마이너스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네거티브 홀이고 얘는 플러스, 파지티브 홀이다. 그래서 우리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 그럼 나온 김에 얘 있잖아. 얘 어디 있어? 얘 반도체에서 이 반도체가 이렇게 도핑한다. 왜 이렇게 되는 걸? 섞는 거를 도핑됐을 때 그래프로 직접 그려보자고. 이게 보일러라고 일단 밑에다 그려볼게. 얘가 에너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봅시다. 반도체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 얘 뭐라 그랬어? 원자값끼. 원자값끼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어떤 전자? 속박되어 있는 전자. 여기가 뭐라 그랬어? 전도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플러스가 생겼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이게 양봉이거지. 도핑을 하면 얘가 조금 들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여기만 넘으면 되죠. 원래 도핑하기 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도핑하고 나니까 에너지 피간격이 그만큼 줄었지. 전자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계단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전도기로 올라갈 수 있는 전자들이 많아진 거지. 이래서 전기가 조금 더 잘 통한다. 그래서 순수 반도체보다는 이렇게 도핑을 한 불순물 반도체가 전기 전도성이 훨씬 좀 더 좋더라.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 잘 그려봅시다. 똑같이 원자값끼가 이렇게 있어요. 자, 전도끼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자, 얘는 전자가 생겼지. 전자는 이쯤에 생깁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잖아요. 다른 걸로. 자, 이렇게. 여기에 전자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로 넘어가. 전도끼로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원래 순수한 거는 여기였는데 이만큼만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쉽게 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연 반도체, 순수 반도체보다는 불순물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되더라. 잘 되더라. 전기 전도성 잘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는 뭐예요? PN 접합 다이오드를 만들어야 돼요. PN 접합 다이오드는 어떤 걸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냐면 이렇게 P하고 N형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붙이는 거야. 자, P에는 뭐가 있을까요? 양봉이 있을 것이고 N에는 전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반도체는 P형은 양봉이 전하를 나누게 되는 거고 N형은 전자가 전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전하를. 그런데 얘를 갖다가 전기에다가 연결하죠. 회로에다 연결하지. 자,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습니다. 스위치. 이렇게. 여러분들 회로에서 긴 게 플러스라는 거 알죠? 짧은 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띡하고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흐를 것이야. 전류가 흘러요.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 거야. 얘 흘러요. 스위치를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플러스가 계속 공급되고 마이너스 공급되니까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접합면이라고. 굉장히 얇아요. 머리카락보다 더 얇아. 그런 면이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된다고? 자, 마이너스가 이거 몰리죠. 마이너스 몰립니다. 마이너스 몰려요. 플러스 몰립니다. 플러스 몰려요.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전자가 이렇게 넘어갈 것이에요. 전자가 넘어가고 전류는 반대로 흘러야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돌아가는 건 무슨 전류? 순방향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는 이렇게 흘러서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또는 회로에 순방향 전류가 흐르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접합면에서 전자가 넘어가요. 전자 넘어가는 거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지. 여기. 니네 전자하고 전류를 좀 많이 헷갈리는데 전자는 이런 거예요. 이동하는 건 누가 이동한다 그랬어? 전자가 이동한다 했지. 전자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렇게 확 이동하면 이 빈자리는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빨리 이동하니까 빈자리가 절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니네 선풍기 같은 거 이렇게 꼭 돌려보면 빨리 도는데 가만히 쳐다보면 거꾸로 도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일어나지. 자동차 바퀴 같은 것도 비슷한 거예요. 전자가 너무 비속도로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그 빈자리는 플러스잖아. 플러스가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우린 전자가 이동하는 건 전자, 플러스가 이동하는 건 양봉이 이동하는 걸 전류라고 해. 그래서 전자하고 전류가 반대인 거야. 전자하고 전류가 반대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동하는 건 뭐다? 전자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역방향 전류라는 게 있겠지. 역방향 전류는 어떻게 되거니? P형이에요. N형이네.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이제 짧은 거, 긴 거 같지. 스위치.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순방향이 되려면 P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파지티브, 플러스죠. 그 다음에 네거티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야지 전류가 통하는 거야. 근데 여기 플러스인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연결, 반대로 연결돼 있잖아. 그리고 스위치를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 전자는 전부 이로 몰리겠지. 양분은 전부 이로 몰리겠지. 접합면에서 멀어져 버렸잖아. 전기 안 통해. 이거 뭐라 그래? 안 통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역방향 전류. 그 다음에 얘를 뭐라 그래요?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 안 통해. 이거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여기다 뭐 하면 돼? 전구 하나 연결해봐. 여기 불이 켜진다고. 전구 하나 연결해봐. 안 켜진다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 얘를 회로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이오드예요. 색깔이 지금. 항상 이쪽 방향으로만 흐르더라. 맞죠? 전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얘는 안 흘러요. 이쪽으로 갈 때는 안 흐른다. 화살표가 거꾸로 될 때는 안 흐른다.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다. 라고 해요. 회로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전류는 항상 일로만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뾰족한 방향. 이게 바로 회로도에서 기호다. 이걸 우리는 피엔저가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참고로 하나만 그냥 상식으로 뭐 있어요? 니네가 잘 아는 LED죠. LED. 우리 LED 등이잖아요. 신호등 LED, 간판 LED, 전부 LED죠. LED가 정확하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해볼까요? 빛을 반짝거린다. 많이 들어왔어. 발광 다이오드라고 얘기합니다. 발광 다이오드. 이 발광 다이오드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에너지 주기가 높은 전도기에 전자가 양봉으로 내려오면서 방출하는 빛이야. 그래서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RGB가 생기겠지. 이 레드, 그린, 블루예요. 그래서 파란색 빛, 초록색 빛, 빨간색 빛, 이 세 가지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갖고 칼라 TV 같은 거 만드는 거야. 두 개의 색깔 섞어. 그게 LED예요. 그게 LED야. LED 뭐 디스플레이 장치죠. 모니터 이런 거. LED. 발광 다이오드.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크겠니? 블루가 제일 크겠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더 총천연색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값들을 좀 더 좋은 값을 얻기 위해서 여기다가 유기물질, 재료를 유기물질을 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누가 들어가는 거야? 오게닉이 들어가죠. 오게닉. 유기. 그래서 얘 앞에 뭐가 들어가? 유기질. 그래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야. 니네가 잘 아는 뭐죠? OLED. 그래서 이 합쳐서 뭐라고 불러? 올레드. 올레드 TV 알죠? 그게 뭐냐면 유기물질을 그 발광 다이오드에 이 재료로 집어넣어서 이 에너지 갭 차이가 좀 달라져 갖고 색깔이 아주 선명한. 그래서 TV 하나가 막 3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되는 TV들이 있어요. 되게 얇으면서 정말 선명. 딱 보자마자 벌써 달라요. 어머. 모니터 자체가 달라. 색깔이.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게 OLED예요. 요새 뜨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삼성이 이거 되게 잘 만들었잖아요. OLED. LG도 잘 만들고. 이거 저 명품이야, 명품. 진짜.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유럽은 자동차로 유명하잖아요. 유럽의 뭐 벤츠, BMW 이런 자동차들이 되게 유명한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뭐 제네시스나 이런 걸 유럽에서 샀다. 그럼 주변에 옆집에 사람이 샀다 그러면 그 옆집 사람이 저 사람 되게 경제적인 사람이야.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한대요. 근데 걔네 집에서 만약에 삼성 TV를 샀다.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요. 명품 샀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그 삼성의 위상이 그만큼 뭐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납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또 OLED입니다. 이거 개발한 사람 돈 많이 벌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더 저기 하면 연구할 게 되게 많아. LED는 그 전에도 나왔어.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거야? 저박 다이오드에서 출발한 거야. 이거 빛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걸 좀 선명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면이를 붙인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요새는 이제 막 접을 수 있는 모니터도 나오고 그러죠. 뭐 수만번 접어도 똑같아요. 이거 광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삼성이 LG에서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수능에서 나온 얘기예요. 원리가 그 차이값만큼 에너지 갭만큼을 색깔로 만들. 이게 차이가 크면 파란색 계열이야. 차이가 적으면 빨간색 계열.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